박수홍이 54세의 나이에 아빠가 된 순간 그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전보기에 사진을 찍어 올리던 박수홍은 신생아 촬영을 올리면서 비판 섞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김다혜는 전보기 전용 계정에 요즘은 조리원에서 연계해 신생아 촬영을 하나 봐요. 우리 전보기 착하고 예쁘게 촬영을 마쳤다고 김다혜는 흐뭇하게 바라봤죠. 그런데 김다혜는 다만 아기 만지고 아기 얼굴 가까이 대고 말하시던데 100일의 접종은 다 안 했다고 하셔서 걱정돼서 조마조마. 매주 다른 신생아들도 만나실 텐데 너무 우려스러운 건 엄마 마음일까요? 전보가 면역력 키우자라고 덧붙여서 글을 썼는데 결국 김다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다혜는 사진사가 신생아와 접촉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100일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우려를 드러냈는데 신생아가 워낙 면역력에 취약해 사진사와의 접촉 때문에 어디가 아프게 될까봐 걱정을 한 것이죠. 김다혜는 자신의 SNS에 사진사의 뒷모습을 올리며 상황을 알렸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가 되었죠. 일반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저격의 성격을 띄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것엔 역풍을 불러왔는데 누군가는 김다혜의 걱정이 엄마로서 당연하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방식이 과했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김다혜는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사과문을 올리기에 이르렀는데요. 조리원은 방역이 매우 엄격한 곳이라 매주 출입하는 밀접 접촉자분들이 당연히 예방접종을 했으리라 믿었어요. 그런데 촬영 도중에 100일에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단 요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다혜는 자신이 최근 100일에가 183배 급증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예민함이 논란을 키웠음을 고백했죠. 특히 사진사의 뒷모습 공개에 대해 김다혜는 저격할 목적이었다면 스튜디오 이름이나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밝혔겠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다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을 SNS에 전시하여 갑론을박만 일으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깊이 사과했는데 이뿐 아니라 김다혜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 찍고 비계정 단체 활동하는 것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커뮤니티를 저격했다가 언니님들 화 좀 푸세요. 조심할게요. 언니 취소. 동생님들 미안합니다라고 다시금 사과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죠. 특히 특정 커뮤니티를 지정해 언급하면서 화내지 마세요라고 대처한 것은 반감을 더 살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결국 갑론을박 속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처의 끝은 사과와 삭제 엔딩으로 끝이 난 모습인데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임신의 딸을 출산한 김다혜인 만큼 딸을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겠죠. 이번에 글을 올리면서 일각에선 유난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깎아먹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다혜가 전보기를 어렵게 얻은 만큼 사진사의 100일의 예방접종을 걱정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애초에 박수홍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상황이 힘든 탓에 30kg이 빠지며 심한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에 따라 극도로 나빠진 건강 상태로 영양실조 상태라는 진단까지 받아 남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못했고 정작 활동성이 떨어져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된 것이었죠. 또 시험관은 남자보다 여자가 고통스러운 시술에 속하는데 생리 시작 3일 후 병원을 방문해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술 전까지 매일 배에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번에 아이가 생기면 좋겠지만 실패한다면 여러 번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아 이식 후에도 계속 유산 방지를 위해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 주사는 근육 주사라 반드시 병원에서 맞을 수 있죠. 정말 눈물 나는 마라톤이지만 임신 가능성이 꽤 낮기 때문에 이 과정을 두세 번 심하면 10번이 넘도록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박수홍은 아내 김다혜가 정말 너무 고생한다며 이세를 위해 고통을 감내한 아내를 향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하였죠. 그런데 결국 김다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일애가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후 2개월 영아가 사망한 것인데요. 100일애로 인해 영아가 사망한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0일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가 지난 11월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는데 이 영아는 100일애 1차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2개월 미만으로 접종 전에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10월 31일 100일애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 백일해란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유래했고, 잠복기는 4에서 21일이며 발작적인 기침과 우파는 숨소리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백일해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백일해 환자는 292명이었고 올해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는 누적 3332명으로 지난해 대비 100배가 넘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백일해에 시달리는 중인데 영국에선 올해 9월 말까지 13,952명의 환자가 발생해 영아 10명이 사망했고 프랑스에서도 1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고 소아 22명, 성인 13명 등 3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선 올해 22,27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2명, 2022년 1명의 1세 미만 영아가 각각 사망했죠. 생후 첫 접종 전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선 임신 3기부터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해서 영아가 백일해의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하고, 영유아의 부모와 조부모 등 돌보미, 의료 종사자,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도 백일해 고위험군과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수홍은 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전보기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사랑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온 세상에 딸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보기의 머리숱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작은 헬멧이라도 쓴 듯한 까만 머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박수홍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그가 그토록 바라던 54년을 기다려 만난 그 생명체가 이렇게나 사랑스럽게 눈앞에 나타났으니 매 순간을 기록하고 자랑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박수홍은 출산 직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면서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현실이 됐다. 너무 고맙다. 이목구비는 다이애시를 닮고 입이 조금 큰 것은 나를 닮았다. 겉모습만 봐도 내 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딸의 이름을 두고 의논 중이라는 박수홍은 박예인은 어떻냐면서 박수홍의 박 김다예의 예 그리고 박수홍과 김다예의 아이라는 뜻으로 인을 붙여봤다. 또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도 있다면서 예인아라고 몇 번 불러봤는데 움직이더라고 기뻐했죠. 박수홍은 난 정말 슈퍼맨이 돼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남자 남편 가장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지켜야 되는 존재들이 생겼다.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이 그렇듯이 나도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한 팀이 돼서 완전한 가족으로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박수홍은 아내 김다혜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분만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 세상 제일 큰 선물을 준 사람이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2021년 사랑을 약속하며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2023년 3월 드디어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으나 이 소식을 전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그야말로 눈물과 인내의 연속이었죠. 특히 임신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 초기만 해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시험관 시술을 결심하게 되는데 김다혜는 KBS 편스토랑에 출연해 그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 뒤에는 가슴 속 깊은 좌절과 고독이 숨어 있었죠. 김다혜는 결혼 1년까지는 아기를 갖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지려고 노력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며 고통스러운 시기를 떠올렸고 두 사람은 난임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실에 맞서야 했습니다. 김다혜는 그 어려운 결정 속에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중 무엇이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하면서 인공수정은 몸이 덜 힘들지만 시험관 시술은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며 그 당시에 마음을 털어놓았죠. 사실 김다혜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마음의 짐이 커졌는데 2년 가까이 기다렸고 이제는 정말 급하다는 절박한 심정에 그녀는 배란 주사를 맞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항상 무겁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김다혜는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확률이 낮을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힘든 상황에서 불안에 사로잡히며 그녀 역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한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다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박수홍과의 깊은 사랑,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는데 54세의 박수홍과 31세의 김다혜는 둘 사이의 나이 차이는 무려 23살이지만 이들은 그 격차를 넘는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지켜주었죠. 난임병원 의사 또한 김다혜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가능성을 전해주었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축복이 찾아왔는데 결혼 3년 만에 시도한 시험관 시술 1차에서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고 이 소식은 박수홍과 김다혜에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주었죠. 박수홍과 김다혜의 부부는 소중한 딸 전보기의 탄생으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마치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충격적인 막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이 설립한 법인 메디아붐의 지분 구조는 마침내 숨겨진 비밀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이 지분은 친형 박진홍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확인되었죠. 이 사건은 팬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수홍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보기와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가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